안녕하세요. 소설가 장명실입니다. 제가 직접 쓰고 직접 읽어드리는 낭독 소설입니다. 어느 바리스타의 인생 이야기, 오늘은 2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편은 주인공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지요.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아버지와 단둘이 가난하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인이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지요. 오늘 2편도 주인공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의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시인인 아버지 앞에서 뭔가 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자, 그럼 2편 시작하겠습니다. 시인이라는 우울한 인생을 택한 아버지 탓에 우리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신춘문예 등단해서 시집도 내면서 한때 멋진 시인의 삶을 꿈꾸었지만 그게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지요.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어머니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떠난 후에는 잠깐 반짝였던 아버지 인생은 다시 빛을 잃었고 어떻게든 생업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택한 일이 바리스타였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그리고 또 고모한테 돈도 빌려서 동네 귀퉁이에 있는 작은 가게 자리를 얻어다가 커피숍을 차렸던 거지요. 근데 왜 하필 바리스타였을까? 생각해보면 그 일이 그나마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두른 사람이 시골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 작은 마을에 마땅한 취직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닥치는 대로 몸쓰는 일을 할 체질은 아니었으니까요. 커피숍에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볶은 커피향보다 그냥 프림 섞인 다방 커피를 훨씬 더 좋아했으니까요. 그래도 종종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이나 마땅히 시간 때울 데가 없는 관광객들이 커피숍을 드나들어서 그럭저럭 운영이 되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택한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커피숍에서 일하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벌이는 시원치 않았어도 아버지는 바리스타란 직업에 아주 만족스러워했지요. 아버지는 밤중에 방에다가 커피 알갱이들을 한 줌씩 쭉 늘어놓고 한 가지씩 향을 맡아가면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역시 커피는 아프리카지. 아니야. 콜롬비아 원두도 좋은데? 역시구나. 그렇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베트남, 인도, 브라질 등 온갖 나라의 이름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저를 불러다 앉혔는데 그때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광규야, 이리 와서 커피 향 좀 맡아봐라. 넌 이 중에서 어떤 향이 제일 좋으냐?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갓 10살 넘은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커피 향이 다 그거였지요. 저한테는 다 똑같은 커피 냄새였습니다. 냄새는 다 똑같은데요? 다 같은 커피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게 대충 향기를 맡지 말고 코에다 가까이 대고 맡아봐. 이게 맛도 향도 다 다르고 전부 다른 나라에서 온 거라서 말이야.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하도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커피를 코에다 가져다 댔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향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 커피는 꽃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건, 맞다. 초콜릿 냄새네요. 그리고 이건 땅콩 냄새가 나요. 신기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말대로 커피마다 향이 달랐습니다. 오호, 그래. 척척 나오는구나.
커피 구별하는 능력이 아버지보다 낫는데? 여기 커피 천재가 있었네. 아버지는 제가 학교에서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왔을 때보다 더 좋아했어요. 저도 기분이 으쓱했지요. 그래,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커피 향이 제일 좋니? 그걸 고르면 이 다음에 네가 커서 뭐가 될지 아버지가 알아맞혀 볼게. 커피를 고르면 제가 커서 뭐가 될지 알 수 있다고요? 정말요? 그럼 알 수 있고 말고 골라봐. 알았어요. 저는 한 가지씩 코에 대고 커피 향을 맡았습니다. 커피 향으로 미래를 알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칭찬을 받은 나는 커피와 아버지에게 빠져들고 있었지요. 전 이거요. 저는 카라멜 향이 나는 커피를 골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손뼉을 턱 쳤어요. 그럴 줄 알았다. 날 닮은 줄 알았어. 아버지도 이 향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 나도 중간 정도로 볶은 이 캐러멜 향을 제일 좋아한다. 그럼 저도 이 다음에 커서 아버지처럼 시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싫은데. 저는 대뜸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시인이 되기 싫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한숨 쉬면서 바라보는 직업을 갖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아버지는 제 말에 웃었어요. 왜 시인이 되기 싫지? 고모가 그랬거든요. 아버지처럼 시 쓰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아이고, 네 고모 너 참. 그래, 넌 딴 거 해라. 어떤 거요? 음, 이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이야. 마음씨가 착하고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 또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 줄도 알고 그런 걸 보면 넌 시인보다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음, 아버지가 하는 바리스타 같은 일? 아버지가 제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언제나 잘 어울렸고 친구들도 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토라진 친구들도 제가 잘 화해시키곤 했지요. 그리고 그런 성격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더 사교적인 분이었어요. 그렇게 수다스럽지도 않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또 아버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담겨 있었지요. 아버지가 커피숍을 시작하고 그 일을 사랑하게 된 것도 아마 손님들과 얘기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시골 카페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게 손님들이 들었는데 그건 아마 그런 아버지가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가게를 보면 손님이 와도 인사는커녕 눈도 안 마주치고 마치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 선택받은 것인 양 거만하게 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가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가게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를 창피해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한때 시인이었다는 것은 초등학생인 제게 자부심이기도 했으니까요. 학교에서 누가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면 저는 꼭 시인이라고 대답했고 아버지 직업란에도 그렇게 적었지요. 주변 사람들 중에도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난에 못 이겨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지만 아버지를 아주 특별한 세상을 갖고 있는 특별한 분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지요. 주변 마을을 통틀어 봐도 우리 아버지 같은 시인은 없었으니까요. 처녀였던 우리 반 담임 선생님도 아버지를 특별하게 보는 사람 중 한 분이었지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광규야, 너네 아빠가 시인이라고 했지? 신춘문예 등단하고 시집도 내셨다면서? 선생님은 화장품 냄새가 날 정도로 내게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 말했어요. 좀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선생님, 그런데요? 어머, 광규는 좋겠다. 선생님은 진짜 시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광규는 시인 아빠랑 같이 사네. 저는 좀 멋쩍어졌어요. 선생님은 시인이 얼마나 가난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제게 협조문이라고 적힌 종이를 한 장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광규야, 선생님이 광규 아빠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 너도 알겠지만 우리 반에서 다음 주 수요일에 학부모 일일 수업을 하잖아. 그때 광규네 아빠가 우리 반 친구들한테 수업을 해주셨으면 하고, 수업 내용은 시에 대해서, 시란 무엇인가, 시는 어떻게 써야 하나, 시에 대한 내용이면 뭐든 다 좋아. 어때? 아빠한테 그날 학교에 와달라고 해줄 수 있니? 네, 말해볼게요. 그래, 그래. 선생님도 아빠한테 부탁 전을 할 거야. 광균의 시인 아빠, 선생님도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 좀 달갑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난한 걸 알고 실망할까봐 그렇기도 했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예쁘지가 않았거든요. 선생님한텐 미안한 말이지만 좀 못생긴 편이었어요. 키가 작고 얼굴이 길어서 어떤 아이가 닥스하운드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 얼굴과 몸통이 길쭉한 강아지 있잖아요. 선생님은 그 닥스하운드를 닮았답니다.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아주 잘생겼지요. 아버지를 처음 본 친구들은 야, 너네 아빠 영화배우 같다, 야 하고 말하곤 했으니까요. 저는 쭈뼛거리면서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지금 그냥 카페 하시는데요. 그러자 선생님은 더 신이 났어요. 아빠 카페 하시는 거 알아. 시인의 카페. 멋지다. 장사는 안 돼요. 손님이 별로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게 참 웃깁니다. 아마 선생님하고 아빠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생님은 그렇게 눈치 빠른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즘 불황이라 다 그렇잖니. 장사 안 되는 데가 어디 카페뿐이니. 경지민의 식당도 민순의 반찬 가게도 요즘 다 그렇대. 그래도 안 되는 때가 있으면 또 잘 되는 때도 있을 거야. 어쨌든 우리 닥스하운드 선생님이 주신 협조문을 저는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고민 같은 건 전혀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하고 즐거운 콧소리까지 내더라고요. 일일 수업 같은 건 아버지에게 별일 아니었지요. 카페야 손님도 별로 없으니 하루 문 닫으면 되는 거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니 일일 수업에 부담은커녕 소풍처럼 즐거운 행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는 대학에서 잠깐 시창작 특강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특강 일이 해봐야 차비도 안 나오고 반갑게 불러주는 데도 없고 해서 자의반 타의반 그만두었지요. 하여튼 그런 이력까지 있었으니 아버지가 아이들 앞에 일일 교사로 서는 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였던 겁니다. 아버지의 일일 수업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좋아했지요. 수업 내용은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대충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시인은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로 짠하고 나타나는 걸까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시는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어요. 시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음속에 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슬쩍슬쩍 고개를 내미는 거지요. 여기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저는 미진이에요. 그래, 미진이 예쁘구나. 미진이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 있나? 네, 있어요. 그래, 꽃향기를 맡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 꽃향기요? 좋은 기분이요. 그래, 좋은 기분이 드는구나. 자, 여러분, 미진이는 꽃향기를 맡으면 좋은 기분이 든대요. 그런 기분, 그런 느낌이 바로 시예요. 미진이의 마음속에 시가 잠자고 있다가 꽃향기를 맡을 때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좋은 기분을 만들고 예쁜 미소도 만들어주죠. 시란 그렇게 내가 느낀 기분을 글로 표현해서 남들에게도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묻고 대화해 나가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었지요. 그날 일일 학부모 교실에는 5명의 학부모가 수업에 나섰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의 수업이 호응이 제일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났을 때 가장 박수를 크게 친 사람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아버지한테 푹 빠져버린 게 어린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날은 시인인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 닥스하운드 선생님의 얼굴도 예뻐 보였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까지만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날 이후로 선생님은 자주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 주위에서 말이죠. 저는 심심하면 아버지 카페에 놀러 가서 아버지가 커피 내리는 것을 구경하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선생님이 카페 바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과 주인이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선생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했어요. 카페엔 아버지와 선생님 단 2사람뿐이었고요. 선생님은 절 보더니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머, 광기 왔구나. 아, 선생님은 근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왔다가, 그러니까 저기 문방구에 볼펜하고 노트 좀 사러 왔다가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어. 반갑다, 광규야. 아, 참. 아까 학교에서도 봤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할 말도 없었지요. 그냥 왠지 모르게 좀 난처할 뿐이었습니다. 콜라 마실래? 선생님이 사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선생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 상황에서 안녕히 계세요라니. 저도 많이 당황했던 거지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카페를 나서는 저에게 아버지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거 넣어놨으니까 먹어. 너무 어질러 놓지는 말고. 아버지는 선생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지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뭐든지 전에 다 겪어봤던 일처럼 느긋했지요. 아마 어머니와 이혼했을 때도 그렇게 딴 세상 일 보듯이 덤덤했을 거예요. 자, 어느 바리스타의 인생 이야기. 오늘은 이렇게 2편을 마칩니다. 지난번에 1편을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낭송하는 것은 처음이고 집에서 촬영하는 것도 처음이라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영상은 핸드폰 뒷면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하는데
안면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화질이 영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고 구독자가 2분이나 더 늘었어요. 겨우 2명 하고 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제가 저의 낭독 소설을 더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좋은 점, 안 좋은 점, 고쳐야 할 점 뭐든지 얘기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낭독 소설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써 나가는 중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등장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좋습니다. 듣는 분들과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바리스타의 인생 이야기 3편에서 뵙겠습니다.